이웃들과 함께하는 친근한 동네 변호사 이미연. 대학 시절 법조인이 꿈이었던 그녀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한 그녀. 더 이상 서울에 있는 그 많은 변호사들과 계속 또 경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형 로펌의 어떤 조직 문화 이런 분위기가 저랑 맞지 않았고요. 동네 전통시장 한켠에 자리를 마련하고 누구나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편안한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이런 재래시장에 오셨다가 간판을 보고 그냥 들어오시는 거죠. 아, 문제가 있다 나한테. 근데 지나가다가 봤다. 권력과 명예보다는 소신을 지키며 당찬 꿈을 펼치고 있는 동네 변호사 이미연 씨를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근데 안녕하세요. 변호사 해서 저는요 뵙기 전에 조금 얼굴이 더 이렇게 좀 조금 냉철하다고 그럴까 이렇게 보면은 그런 느낌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뵈니까 공부하시는 무슨 학생 같으세요. 네. 네. 네, 뭐, 그 사무실에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도 네. 와서 제가 변호사인 줄 모르고, 네. 아, 변호사님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죠. 네. 변호사님 잘 모르시죠. 네. 더군다나 지금 보니까 동네에 보면 카페라고도 아까 써놨어요. 네.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네, 제가 이런 약간 독특한 형태의 법률 사무소를 열게 된 계기와, 네. 그다음에 그게 뭐 남들은 독특할 수 있지만 저는 독특하다고도 생각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된 어떤 사무실을 만들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네, 우리 변호사 이미연 씨의 자신만의 길을 가라라는 그 강연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를 이동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이미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방금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제가 좀 변호사 같이 보이나요? 네, 네, 아, 그런가요? 예, 지금 변호사 하면 이렇게 약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모습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모습들은 이제 뭐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어떤 변호사의 모습을 떠올리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나한테 정말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약간 삐까뻔쩍한 변호사들에게 부담 없이 찾아가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지만 저라도 그런 변호사한테는 좀 가기 겁날 것 같거든요. 이제 뭐 돈도 많이 들 것 같고 내 얘기를 좀 잘 안 들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래서 제가 고민했을 때는 제가 앞으로 뭐 변호사가 되겠지만 그 변호사의 형태가 그런 어려운 변호사가 되고 싶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조금 다른 법률사무소와는 다른 형태의 제 변호사 사무실을 열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변호사를 꿈꾸게 된 건 아닌데요. 다른 고등학생들처럼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아주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선배 언니들과 함께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세상에 정말 많은 사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많은 문제들 중에 뭐 노동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많지만 그 중에 제가 정말 재밌겠다라고 느꼈던 것 그리고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나는 끌릴까라고 느꼈던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여성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성 문제를 대학교 초반에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이제 그러면 뭔가 해결하는 사람이 되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사법시험을 공부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라고들 알고 계신데,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를 해서 한 5년 동안 공부를 해서 겨우겨우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고요.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법연수원이라는 곳을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2년간 연수를 받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뭐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연수생들과 뭐 교수님들과 잘 어울려서 사회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서 아주 저는 뭔가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그런 것을 적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 수료할 때까지도 적응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연수원은 1년 과정 동안은 이제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2년 차가 되면 이제 각 실제 직역으로 나가서 실무 수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실제 법원에 가서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검찰에도 출근을 매일매일 해서 정말 검사님 옆에 책상을 두고 피의자 신문도 해보고, 이제 증거, 수사 지휘도 내려보고 이런 식으로 실제 검사 업무를 했는데요. 그 업무랑은 관련 없이 제가 연수원에서 적응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조직의 문화라는 것이 법조 직역에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을 그때 실무 수습이기 때문에 실제로 검사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됐고 그 조직 생활이라는 것이 저랑은 맞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 다른 이 직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잘 적응하고 계신데요. 이상하게 저는 적응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실제 직역에 가서 조직원이 되어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 그다지 행복한 일은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실무 수습을 하는 동안 그러면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럼 나는 변호사 개인 사무실을 열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러면 변호사 지금 대한민국의 변호사가 70% 80%가 몰려 있는 서초동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에 가서 변호사 사무실을 열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자란 의정부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나의 평생 직업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공간에서 재밌는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공간이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했더니 제가 커피 향을 좋아하고 그 조용한 카페에 앉아서 혼자 공부를 한다거나 책을 읽는다거나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러면 카페와 변호사 사무실을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 그런 형태가 아예 없는 건 또 아니니까요. 카페와 병원이 함께하는 그런 카페와 병원의 복합 공간도 있고 그래서 저도 그러면 내가 태어난 곳에 가서 그러한 형태의 법률 사무소를 하나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날마다 이제 커피 향과 빵 냄새가 나는 사무실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변호사 사무실은 의정부에 있는 재래시장 입구에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그런 분들이 실제 법률 문제를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틈 속으로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시장 앞에 사무실을 차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 왔다 갔다 하시다가 이게 뭔가 해서 궁금해서 그냥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첫 사건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였어요. 그래서 할머님이 올라오셔서 자기한테 이제 법률 문제가 있는데 지나가다 간판을 보고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연을 들으니까 자기는 한글을 읽을 줄 모르고 나이는 이미 80세가 넘으셨고 미국에서 와서 친척도 없고 연고도 없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살던 아주 적은 액수의 보증금을 주고 살던 집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원래 임차인이 보증금을 내면 계약 만료 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약간 이제 궁박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없고 한글도 못 읽으시니까 그런 점을 좀 악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정말 단순하게 생각해서 제가 전화를 해드리겠다고 했어요, 임대인한테. 그래서 임대인하고 통화를 했죠. 이 할머니가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오셨고 사연을 들어보니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권리가 있으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돌려주시기로 한 날짜까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화 한 통화를 해드렸죠. 근데 그 다음 날 임대인하고 만나기로 했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할머니는. 그래서 며칠 동안은 연락이 없으셨는데 한 일주일 뒤에 다시 저의 사무실로 이렇게 봉지를 들고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보증금을 받으셨다고. 그래서 제 첫 사건이 굉장히 뿌듯하고 보람 있었던 사건이고요. 그러면서 할머니께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그때 못 준 상담료와 이제 보통 이제 변호사가
소송에서 이기면 성공보수금이라는 걸 받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성공보수금 쪼로 이제 골뱅이 통조림을 하나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집에서 맛있게 먹었는데요. 그때 이제 뭔가 내가 이런 형태의 법률사무소를 여기 시장 앞에서 해서 저 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고, 그래서 저 할머니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열심히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 법률사무소는 카페랑 법률사무소가 같이 있기도 하지만 또 1인 사무실이에요. 그래서 뭐 사건이 생기면 제가 뭐 경찰서로 달려간다든가 법원에 직접 가서 소송 기록을 복사한다든가 이런 일을 제가 전부 다 처리를 하고 있어서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이제 뭐 비용도 아끼고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규모가 커지지 않도록 지금 그렇게 사무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관심 있었던 분야는 이제 여성 문제에 제가 법률가로서 뭔가 일조를 하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때마침 그 올해 3월부터 아동 성폭력 피해자인 경우에는 국가에서 일정한 법률 조력인을 지정해주는 그런 제도가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2월 달에 그 법률사무소를 열었는데, 그때 이제 때마침 그런 법률 조력인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니까 저한테는 마치 이제 나에게 운명 같은 쭉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뭔가 길이 열리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조력인으로서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그리고 뭔가 일조하고 싶었던, 사회를 위해서 일하고 싶었던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법률사무소가 동네마다 하나씩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상적인 법률 문제라던가 거창하거나 이제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아닌 경우에 그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쉽게 그리고 부담 없이 찾아와서 상담할 수 있는 변호사가 우리 동네에 있다는 느낌을 알고 그런 사무소들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라는 직업은 그렇게 좀 특별한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제 뭐 전문직이고 뭐 고소득의 직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담아내는 하나의 그릇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그릇이든지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장기적으로 그리고 재미있게 끝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가라는 고민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내가 직업을 선택할 때도 좋은 고민하는 지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강연보다도 그 동네 변호사로 이렇게 일하시기도 참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쉬는 시간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네. 네, 그래도 보람이 더 크신 모양이죠. 네, 뭐 업무 환경이 일단 제가 좋아하는 환경이라 네, 네. 장시간 일을 해도 재미있고. 네. 그럼 동료들 가운데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안 계신가요? 네, 되게 많이 있으시고요. 아하. 저한테 이제 직접 찾아오셔서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을 이렇게 형태를 하게 됐는지를 이제 꼼꼼하게 물어보고 가시는 분들도 그럼 많이 다 있으셔서. 가르쳐 주세요. 예, 그럼요. 네. 자, 오늘 이면 씨 얘기를 들었는데요. 공감 온도를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 눌러주세요. 있습니다. 자, 이 동네를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신 이면 씨, 과연 공감 온도 몇 도가 나올까요? 공감 온도 90도가 나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야구 선수에서 스포츠 해설가로 돌아온 마혜영. 강연 주제 인생은 9회 말 투아웃부터의 공감 온도는 92도. 장애를 극복하고 희망을 노래하는 성악가 최승환. 강연 주제 나의 한계는 내가 정한다의 공감 온도는 97도. 친근하고 편안한 동네 변호사 이미연. 강연 주제 자신만의 길을 가라의 공감 온도는 90도였습니다. 자, 세 분의 강연을 다 들어봤는데
강연하신 소감을 좀 여쭤보고 싶네요. 다 하시는 일이 다른 분들이기 때문에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최승원 씨께서는 그 시원한 목소리로 오늘 강연을 아주 진짜 멋지게 해주셨는데 하신 소감은 어떻습니까? 네, 저에게는 노래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래는 표현이 다 되는데요. 네. 강연은 아무래도 좀 더 연습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다 표현 못 하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제 능력. 아유,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면 변호사는 어떠셨습니까? 네, 저도 떨려서 제가 무슨 말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재밌었습니다. 하시면서 재밌었어요? 네. 네. 마혜영 씨는 어떠셨어요? 마혜영 씨는 워낙 또 뭐 말씀도 잘하시니까. 3만 명이 있는 경기장에서 뛰어봤는데요. 네네. 이게 또 마이크를 잡고 하는 거는 좀 어색하기도 하고 네. 어려움이 있는데 요즘 방송을 하기 때문에 네. 옆에서 누가 자꾸 말을 좀 해줬으면 조금 더 편했을 것 같은데 아이고, 아까 들어와서 계속 예. 할 걸 제가. 네. 혼자 하는 게 좀 힘들었습니다. 네, 그래도 너무나 멋진 강연이었습니다. 세 분에게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연 백도씨 어떠셨습니까? 오늘 내 인생의 변화를 줄 얘기를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강연 백도씨는 앞으로도 더 뜨거운 강연을 준비해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많은 참여도 기다립니다. 오늘 강연 백도씨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